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새 단원에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홍길동전을 왜 갑자기 읽었나 싶었죠. 그게 이번 독서와 연극 단원과 연관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요. 이번 시간에 독서와 연극에서는 뭘 배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면서 작품을 읽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키워드는 갈등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희곡의 갈등 양상을 이해하고 연극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면 1번 이걸 보면 독서와 연극이잖아요. 우리가 독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연극으로 풀어내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극과 관련된 연극의 대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글로 연극을 글로 써놓은 거를 우리가 희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희곡을 보고 어떻게 갈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연극 활동을 하는데 우리 1학기 때 연극에 대해서는 한번 연극 선생님을 모시고 했어서 이게 실제 연극까지는 하지 않고 그 모든 준비 과정까지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갈등이란 게 뭔지, 그리고 갈등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설 진행에 따라서 갈등이 어떤 정도가 있는지를 해보고 우리가 읽었던 홍길동전의 갈등의 진행 과정을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갈등에 대해서 배워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갈등이란 뭔지 한번 볼게요. 갈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볼펜이 없어서 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칡 갈자거든요. 그래서 칡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등나무 등자예요. 그래서 등나무랑 칡을 얘기하는데 등나무가 자랄 때 등나무 옆에 칡이 같이 이렇게 자란다고 해요. 근데 얘네 둘은 서로가 서로를 해치면서도 꼭 같이 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감싸서 서로 막 꼬여 있으면서.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인물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는 것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내 이익은 이거야, 내 이익은 이거야 하면서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을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해요? 왜냐면 일단 소설에 나오니까, 소설 전개에 갈등이 나오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갈등의 연속이니까 갈등이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갈등의 역할은 소설이나 작품, 문학 작품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이 처음에 생기고 그 갈등이 점점 커져서 막 엄청난 갈등이 됐다가 이제 얘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소설이 끝이 나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런 사이를 통해서 내가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우선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렇죠. 메시지의 전달이죠. 작가가 이 어떠한 작품을 쓴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작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 그 주제를 드러내는데 모든 요소들이 다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첫 번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 전개에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갈등이 재밌으면 재밌을수록, 막장이면 막장일수록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막 열심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뚜렷하게 부각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런 상황이 없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알 수 있는 이 사람의 성격보다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를 가졌구나,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시험을 쳤는데 망쳤어.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어. 그런 상황에서 이 인물이 그래, 어떤 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느냐. 그래, 나는 멍청한 아이야. 나는 필요 없어. 하면서 운다던가. 아니면 두 번째, 에이, 뭐 어때? 시험 한 번 가지고. 이 세상에 시험을 몇 번을 치는데 이번 한 번 망한 것 가지고 뭐 저렇게까지 하지? 라던가. 아니면, 그래, 내가 어느 부분부터 잘못됐는지 차곡차곡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라든지. 너무 분해. 이거를 내가 틀리다니 하면서 막 엄청나게 분해하던지. 이런 식으로 이 갈등의 하나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지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역할은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이 재미를 느낌과 동시에 얘가 극적인 효과를 낼 때 뭔가 그런 효과를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인물이 이런 행동을 한 게 이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만약에 아까 전에 그 시험을 망쳐서 그래서 내가 갑자기 열심히 공부를 하기로 다짐을 했어. 그렇게 해서 다음에 1등이 됐는데 꼴등에서 1등이 됐는데 이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보여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이 너무 개연성이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흥미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재밌어라고 그렇게 그리고 이 사건 사이에 어떠한 이유가 존재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현실감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갈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을 했고요. 갈등이 그럼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라는 것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아, 아침에 일어날까? 아, 5분만 더 잘까? 안 돼. 5분 더 잤다가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라거나 아니면 뭔가 친구한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내가 거짓말을 할까? 아니야, 그래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거나 아니면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마음속에서 뭔가 내 상반된 마음, 그런 분열된 심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적 갈등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예시로 든 거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이지만 소설 속에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인물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적 갈등을 볼게요. 외적 갈등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인물과 다른 인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일단 주동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얘가 주인공이야. 이거 눈입니다. 코고 입. 얘가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과 그리고 다른 얘랑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다른 인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인물과 다른 인물과의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나 이 물건 사고 싶은데, 이거 얼마예요? 이거 5만 원이요. 이게 무슨 5만 원이에요? 더 싸게 해주세요. 안 돼요. 5만 원 이하로 못 팔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인물과 인물이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포함될 것 같고요. 인물과 사회를 보도록 할게요. 이 인물이 있는데 내 마음속이 아니라 얘를 둘러싼 주변 사회들. 나는 이 세상이 허락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싶어.
예를 들면 난 평생 놀고 먹고 하고 싶어. 근데 이 사회에서는 그런 평생 놀고 먹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 인식이 나쁘다거나 그러면 뭔가 나는 뭔가 고귀한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가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식으로 치부를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일제감정기처럼 나는 독립을 원하고 조국의 독립이 내 꿈이고 소원이고 그걸 위해서 난 열심히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사회는 그런 것들을 억압시키고 그러지 말라 하고 폭력적으로 뭔가 진압을 한다던가 그러한 모습들이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물과 자연의 갈등도 있어요. 자연의 갈등은 자연재해, 뭐 홍수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지진이 난다거나 요즘 좀비물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비도 자연의 변화,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한 거니까 이것도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쵸? 다른 인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고, 마지막 인물과 운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어떤 소설들을 보면 이러할 운명이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내 잃어버린 오빠였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출생의 비밀이라던가 아니면 나는 죽을 운명에 걸렸지만 그 죽을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거 아니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 운명에서 뭔가를 해내 나가는 그런 운명을 거스르는 행위들을 보여주는 소설이나 작품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인물과 운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의 유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소설에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은 발단이 됩니다. 발단에서는 갈등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뭔가 소설을 하나를 예를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소설을 하나 예를 들까 하는데요. 뭐가 있을까? 홍길동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 다음 시에 스스로 해볼 거고요. 어, 흥부놀부 다들 아시죠? 흥부놀부를 가지고 해보면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는데 흥부는 흥부와 놀부의 부모님이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산을 놀부가 다 가지고 흥부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게 되었다가 일단 갈등이 실마리가 제공된 거예요. 이제 어떠한 싸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개로 가볼게요.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 흥부는 뭐 그 엄마한테도 형님한테도 찾아가서 형님 뭐 좀 주세요 어쩌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다가 이제 그러지 그렇게 되지 않고 아 뺨 맞고 이제 집을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 형부한테 형부? 아닌데 그 형의 와이프를 뭐라고 하지? 뭔가 이럴 때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 형수님 그래 형수님 밥 좀 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뺨을 찰싹 밥풀 묻은 주걱으로 때리면서 쫓아내죠. 그러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 제비가 나타나서 이제 제비가 박을 실어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그 박을 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제비가 와서 제비 다리를 고쳐다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비가 흥부한테 뭔가 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자, 너 잘했어. 착했어. 이거 한번 씹어봐." 하면서 박씨를 물어주고 그 박씨를 씹으니까 막 부귀영화가 이제 박씨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놀부가 그걸 보고 욕심이 나서 "이 흥부 자식 그렇다면 나도 제비 다리를 부숴볼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부숴서
이제 박을 타고 실렁실렁 이렇게 하면서 박을 타고 막 이렇게 꺼냈는데 이제 거기서 도깨비들이 나타나거나 똥이 나타나거나 막 그런 일꾼들이 나타나거나 이러면서 놀부집을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이렇게 합니다. 그게 갈등이 최고조가 되는 절정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결말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되는데 그걸 보고 흥부가 "형님 저희 집에서 같이 삽시다." 하면서 우애 좋은 형제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 결말을 갖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순서로 소설에는 모든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 소설의 전체 흐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 어떠한 이벤트들 그러니까 애초에 흥부가 그 집에 가서 뺨을 맞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도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조그마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를 플롯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플롯들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큰 하나의 소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홍길동전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홍길동전을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주요 사건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홍길동이 음,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누구의 밑에서 태어났죠? 그쵸. 정, 정식적인 그런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첩을 둔 원래 노비였던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주요 사건, 길동의 탄생, 그러고 뭐 몇 살이 되어서 뭔가 다 잘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 후에 이제 이 표를 여러분들이 그려서 발단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각각 어떤 얘기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공책에다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밴드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한 부분을 찍어서 밴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숙제해서 밴드로 바로 올려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